2024년 11월 3일 일자인데 4일자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많아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지금 금리랑 일본 금리 인상은 어, 이제 위험도가 서로 얘가 인하되면은 좋고 이거는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쌤쌤으로 공부 4번으로 보여고요. 중동 위험도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조금 약속 대련을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세고요. 전쟁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 게임으로 갈 것 같고요. 신용 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센시 한계 위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불황까지도 연결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추경을 안 하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동일하게 연결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 위험입니다. CDS는 34에서 35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로 가는 거는 1,4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분기에도 보수석 제도 유지하고 신용 위험 높은 수준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의 추경은 정부의 부채를 높이는 거고,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재경부에서 조금 움직여야 됩니다. 대출 문턱 높이자, 취약층을 긁고 보자. 그래서 이걸 무조건 돌려막기로 막고 있는 거고, 자본시장 업금 개선이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고 있고, 뭐 이거는 대출 성장은 둔화되지만 숙성이죠. 왜냐면 고금리니까. 저금리가 되면 은행권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세로 가는 게 있어요. 그 길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과 한계기업인데요.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견인을 하고 연간 대출 목표를 동일하게 받고 있고 빚 번져 나가는 정부 규제 대책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만 해서 풀 게 아니라 빚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할 때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완전 파괴됐을 때 일본 정부를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풀어주거나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결산 내려서 내년부터 절반으로 뜯겠는데 이게 뭐냐면 중도 산화수소로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건 조금 페이크. 그러니까 그냥 좀 심기를 달래는 거고 지금은 적자재정 정책을 안 하겠다. 그걸 잡아야 돼요. 돈을 오히려 풀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좀비 기업의 유래는 일본에서부터 충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좀비 기업을 못 털어내서 몸살 나고 있다는 거, 당뇨기한 단축 등을 효과 주목하고 있는데, 어, 이게 상장 폐지만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인 수혈을 하면서 폐지를 해서 구조조정과 동시에 성장을 시키는 그 전략을 펼쳐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기대출 연체율 악화로 일어납니다. 폐지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이 순환이 되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경기 침체입니다. 우리나라 추경 꼭 필요하고요. AI 역습에서 중위급 노동자 실업도 발생합니다. 특히 디자이너 계열이 힘듭니다. 이 파트는 승무원들 코로나 할 때 힘들었던 거랑 동일한 상태가 나올 겁니다.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하는 총재는 경기 침체 아니다. 재정을 통한 전면 부양책 필요 없다라는 멘트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요. 시장에.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요. 그게 얼마냐면 20%예요. 80%에서 이제 힘든데 요거의 끝에 있는 20%는 한계 기업입니다. 지금. 얘네를 다 죽여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중간에 있는 애들이 튀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죽이기만 하고 튀어 오르는 루트는 없애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경기 침체 아니라는 멘트에 누굴 딴 거는 정부 책임 없다라는 멘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가고요. 이게 적자 재정인 상태에서 내려가는 교부금도 다 내려 부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경기로 인상할 거고 모든 어, 그 인상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냥 생활임금 같은 거.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이렇게 말할수록 시장이 무너질 때 연쇄 파동 효과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중국 무동수 침체로 수출 늘리면 아시아 경제를 얻다. 이게 버블이 쌓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10월 9월 거래량 앞서 17년 만에 9월 거래량 앞섰다는데 얘 바닥이었고 이거보다 조금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양념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중부동산 안정이 된다는 말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올해 하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말이에요. 1년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거의. 아시아 경제 위험 증가 이게 더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장기야. 그다음에 KOC드와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는 고물가 우려 잔증하고 주택시장 반등 우려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ABS는 발행일 300, 400점 금융위기 최대. 이거죠. 이것도 폭탄이 돼서 째깍째깍 넘어가서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엇갈라지고 디자이너랑 AI가 만들어내는 중임금 이동자, 적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 요건이 악화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시장은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I가 만들어낸 신규 일자리로 전환되지 못하는 중임금 이정자들은 결국에는 조금 위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계층이 분리되는 거죠. 중동 위험으로 갔을 때는 중동 긴장 구조에서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고 중동 긴장이 증가되고 있다. 위험회피 강화 우려가 계속돼서 1,400원 누락까지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 오일의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란 위협에 축복 전략 공격기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몇 시간 전에 보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고요. 전반적으로 이란에서는 핵교리,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한 게 문제입니다. 이란의 그 수도권에 그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버튼 누르면 공격 가능하게 점점 위험해지는 거고요. 유엔 시국의 기구 수장이 가자 북부 상황을 경고를 해서 이란 그만해라라고 계속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부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상황은 줄었지만 일본의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냥 높은 금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조금씩 긍정적입니다.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인데 다행히 동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선 이후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죠. 뉴욕 증시는 미국 대선이 엔케리 청산. 엔케리 청산이 되면 미국 시장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고점 찍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산바닥에 다시 이제 산바닥을 새로운 고점을 실현이 났기 때문에 싼 고점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이거 나오는지 상승이 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시장 주도는. 그러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고점을 한 번 더 경신했을 뿐 추가 상승을 내기는 힘든 시장이다. 미국만 좋아서는 안 돼요. 글로벌 시장은. 중국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힘들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일본도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어요. 일본은 부채 비율이 200%예요. 미국이 버튼만 누르면 얘는 꼬꾸라 떨어질 수 있는 기축통화인데 200%의 부채 비율을 가진 나라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오르는 종목은 오를 거예요. 걔네들은 보통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회사들이고요.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 80%는 제로의 수익률이거나 마이너스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한계 기업들은 마이너스 10%까지 육박할 거고 이익이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양극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착륙이 되려면 얘가 발생을 하더라도 중선 측의 평균이 2%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0%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조심스럽게 수렴의 장세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